369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3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9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8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개유월 경진일이 되겠고 일진은 경진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원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할 때 나를 안다라고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원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은 그만큼 중요한 같은 8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원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명심,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온은 얼음이 얼 정도로 천하를 막 영하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의 기온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온은 오싹해서 서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 피부가 그 소름이 돋을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천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 있다. 물론 신월, 유월이 본기가 금이니까 금이 왕한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중에 하나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는 화, 그 다음에 지는 수,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한다. 금은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관우를 자꾸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꿔왔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서 300척이 넘는 상대의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했었던
있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 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의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논의 얘기지만 너무 의만 주관한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 또 한없이 또 자애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 금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 의, 예, 지, 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신막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온전한 진짜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 토금수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 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 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보충해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걸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죠.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 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만 석 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음령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양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금하면 생각하는 그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음금이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그 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우리나라 그 삼성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은, 동,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로 혼합해서 토생금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무쇠 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한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가해서 빨갛게 달궈서 풀무질을 하고 해서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저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 텃밭 같은 거 가꿀 때는 큰 삽 같은 걸로 하기는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호미 요즘 잘 안 쓰죠.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고 하면,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호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 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 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금두꺼비, 황금 열쇠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은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솔직히 병화는 안 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간목이 있어줘야 된다. 제가 정화 설명을 할 때 정화는 뭐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닥불이라든가 이 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을 취용한다. 간목이 경금을 취용할 때는 정화를 취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간목을 쓸 때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격가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간목의 트리오적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가는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화, 간목을 떠나서는 수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 원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년지, 월지, 일지, 시지, 내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사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월 같은 경우 임수 개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린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의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 나야지만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한한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한열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을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일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유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술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유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취용할 때 이 경금을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개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수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월령 스스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6월은
신월하고 유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숙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물기,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유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운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유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유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기토가 일간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원령이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무토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6월은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6월, 특히나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6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퇴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6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6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원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원령을 통해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이 왕한 6월에, 신월도 그렇고 6월도 그렇고 금이 왕하죠. 신월은 인관지, 6월은 금의 제왕지, 특히나 6월 같은 경우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데, 이러한 금왕절에 일간 경금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일간도 금, 월령도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댕댕이도 자기 집 앞에서 50% 먹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원령을 득한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경금이 원령이 제왕지면 좀 이따 격국에서 드리겠지만, 이거 뭐가 됩니까? 양인 격에 대해서 일간 자체가 굉장히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고, 경금은 왕하면 뭐다?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물건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가치가 있게 되는데, 기물을 못 만든다? 그럼 경금으로서의 가치가 없죠. 그래서 경금의 가치를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정화가 있어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시뻘게 닳아서 홈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쓰셨던 그런 명검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에밀레 종과 같은 큰 범종도 만들 수가 있겠고 해서 그 쇠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주 값어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이거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정화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단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뭘 같이 대동해서 쓴다? 간목을 같이 써야 된다. 특히나 6월이라고 하는 금왕절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은 신월의 절지, 6월의 태지라서 목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반드시 목이 좀 세력을 얻어야지만 정화를 충분히 생주해 줄 수 있고, 그래야지만 원령을 얻은 왕금을 갖다가 충분히 단련할 수 있다. 그래서 사유 원국에서 정화라든가 간목의 기력이 약할 때는 대운에서라도 목화운으로 가서 목화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첨언해서 병화를 얻게 되면 6월은 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해자축화처럼 얼음이 얼정우대 그런 엄청난 한파는 아니라 하더라도 서늘한 기운, 숙살의 기운이 금이 왕해질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병화까지 있다라고 하면 조우까지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고 병화로서는 뭘 한다? 조우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이거 관살혼잡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거 관살혼잡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관살혼잡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관살이 있는데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놓고 봐야 되죠. 우리가 관살혼잡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살이 있어서 나한테 해롭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지, 관살원잡이 돼서 나한테 도움을 주면 관살원잡을 굳이 꺼릴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가 금이 너무 왕해서 일간이 너무 왕하고, 그 다음에 금이 왕하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이 강해서 사주가 차가워질 때는 두 가지 다 쓸 수 있죠. 정화로서, 병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해야 되고, 여러분들 일할 때 추우면 어떻게 돼? 능률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특히나 겨울 같은 때, 노가다 같은 때 이렇게 나가면 일단 불부터 핍니다. 왜냐하면 몸이 얼어 굳어져 있으면 사고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날씨가 이렇게 싸늘싸늘하게 되면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일의 능률도 오르죠. 그래서 병화로서는 조우를 하는 것이고 정화로서는 단련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병화 정화가 뿌리가 있어줘야 되겠죠. 특히 정화를 쓸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간목 이 가장 필요하다. 이때 만약에 뭐 화가 정화 병화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줘야 된다고 하면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정화보다는 병화보다는 정화가 있는 게 제가 봤을 땐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왜냐면 병화가 있으면 돈을 좀 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귀는 얻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있으면 귀함은 얻을 수가 있는데 돈은 조금 못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겠죠. 나는 다 필요 없고 난 돈 많이 버는 게 좋아. 그러면 병화를 쓰는 것이고요.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명예, 나의 어떤 명예,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도 한번 해보고 장관도 좀 해보고 해서 나의 어떤 이름을 떨치는 게 좋아. 그러면 정화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의 명식 그리고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 사주부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테마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 중요한 거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사주의 틀을 보는 것입니다. 사주의 틀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서로 생급제화 또는 형충 회합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는 것이 격국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특성 위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양대음의 양금인 경금이 음금인 유금을 지지해서 봤다라고 해서 양다음 겁재가 될 겁니다. 겁재. 근데 이제 우리가 십정격 안에서 겁재격이라든가 비경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습니다. 양간인 경금이 금이 제왕지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양인격이라고 해요. 양인격이라고 하는 공식 격이 있습니다. 이 양양자의 칼날인자를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렇게 양인격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양양자의 그 칼날인자죠.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변양자가 되겠죠.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간만 논하는 겁니다. 양간, 음간, 예를 들면 을목이라든가 뭐 기토라든가 정화라든가 그다음에 개수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는 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분들이 자꾸 설명할 때 음간을 자꾸 양인을 논하는 분들인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음간은 양인은 없습니다. 음인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있을 수 있어요. 음인은. 근데 음인은 그렇게까지 사주에서 작용하는 힘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음인은 크게 이렇게 다루는 경우는 없고, 또 삶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그렇게까지 뭐 음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작용하지는 않지만은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명심해 두어야 될 것. 음간은 논하지 않고 양간만 논한다. 간목 같은 경우에는 묘목의 양인이 되는 것이고요. 병화와 무토 같은 경우는 오화가 양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은 지금 말했던 뭐가 그렇죠, 유금이 양인이 되는 것이고, 임수는 자수가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인격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 자체가 가장 자기가 속한 오행이 왕할 때 태어난 거죠. 경금 같은 것은 12달 중에서 6월이 가장 강하죠. 그 다음에 말했던 간목은 묘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왕한 거고,
무토는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5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왕한 거고, 임수는 자월에 태어났을 때 왕하다 신왕사주가 되는데, 걸록격이면 그냥 어느 정도 튼튼할 정도의 신왕함이다라고 하면, 양인은 좀 지나치게 강한 거여서 이거는 신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극왕사주, 아주 지나치게 강해서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인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다 저 양인을 갖다가 중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양인을 중화. 그래서 뭐 양인 가살을 시킨다거나 양인 가살 또는 뭐 살인 상정을 시킨다거나 살인 상정 또는 이도저도 아니면은 그냥 왕한 그 기운을 갖다가 모두 식상으로서 설기 숭세한다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경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왕하죠. 당연히 경금이 왕할 때는 정화를 취용해서 경금을 갖다가 단련해야지만 힘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정관으로서 양인을 갖다가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금이 양인격일 때는 이렇게 살인상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잠깐, 살인상정이 아니라 달리 봐야 돼요. 이거는 살인상정이 아니라 관인상정이라고 해야 돼요. 관인상정. 여기서 살은 칠살을 말하는 거예요. 살인상정은 양인 가살하고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관인상정, 여기서 양인이라든가 이 살자는 뭐예요? 요거는 칠살을 말하는 것이죠. 경금지에서 정화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관인상정일 때 관은 정화를 뜻하죠. 경금지에서 정관으로서 양인 을 억제한다라고 해서 관인상정 이렇게 취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에 경금이 태어났을 때는 양인 가살보다는 병화를 보는 것보다는 정화를 봐서 관인상정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야지만 경금으로서 경금을 정화로서 단련할 수 있다. 단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대동해서 정화를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면 금은 왕한데 화가 약간 어떻게 돼요? 금왕 화식이라고 해서 오히려 불이 꺼져버리게 된다. 예를 들면은 1톤짜리 쇳덩어리가 있는데 라이터불로 그 금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불이 꺼져버리게 되는 것과 같다. 금왕화식이라고도 하고요. 금왕화색, 금다화식 이렇게 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금을 극하지만 금이 많으면 오히려 불이 꺼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화가 있으면 반드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간목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6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관인 상정하는 틀을 갖추어야지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일지 진토를 봐서 경진일주 되죠. 그 다음에 연지에도 진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성인데 물론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경금이 원령으로서 왕한테 굳이 토가 있어서 경금을 생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생각도 들게 되고, 문제는 뭐가 있냐면 월간의 개수가 투출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냥 왕금의 기운을 개수로서 설하는 걸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화를 거나 병화를 취용할 때 개수 상관은 이거는 상관으로서 관을 갖다 극하게 되죠. 이걸 뭐래요? 상관, 견관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은 연간에 이렇게 간목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정화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개수가 정화를 극하지 않고 개수가 간목을 생하고, 멀리 있다 하더라도 간목이 정화를 이렇게 구조해주는 구조가 된다. 만약에 이것이 갑진이 아니라 뭐 임진, 뭐 이렇게 경진 이렇게 되어 있더라면 이건 바로 상관 경관이 되는 그런 틀이 되는 것인데, 간목이 있음으로 인해서 상관 경관을 갖다가 수생목 목생화에서 통관을 시켰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다?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다? 화가 없다. 그래서 6월은 금왕주 숙사기가 강하고 개수까지 투출되어 있으면 한 기가 발생할 터인데, 사주에 화가 없어서 조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경금을 단련할 수도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당연히 생시에서는 화를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었는데, 이때 화를 볼 수 있는 것은 병자시가 있을 수 있고요. 정축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신사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오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병술시도 있을 수 있죠. 임오시, 그 다음에 병술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해시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화가 가장
생시가 가장 좋을까 이렇게 봤을 때 병자시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 자진 합수가 되죠. 이렇게 자진 합수가 되면 한기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일단 병화는 조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냉정하게 없습니다. 단지 간목이 병화를 생해줘서 단지 조후하는 용도는 있을 수 있다 정도가 되겠고요.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용도가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있죠. 정화 자체가 지지로 뿌리가 없는 것은 좀 흠이 되겠지만 간목이 정화를 생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 그냥 조후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병자시를 선택하는 게 좋을 거고, 일단 조후라고 하는 것은 대운에서 얻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 정축시가 좋을 것 같은데, 저라고 하면 저 같으면 정축시를 병자시거든 정축시를 선택한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무인시라든가 기묘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중병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건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무토가 투출돼서 경금을 갖다가 오금 또는 매금 시키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돼요. 경금을 왕하면 단련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무토라고 하는 건토가 경금을 토다 매금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간목이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거고, 기묘시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생시, 경진시도 제가 봤을 때 화를 얻지 못한 것은 결코 좋게 볼 수 없는 생시가 될 것이고,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6월에 경금이 있고 4에도 경금이 통근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조후의 용도로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남자로 태어났을 때 이도 저도 그냥 명예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밥은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면 신사시 선택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시지에서 5화를 얻었지만은 역시나 개수 임수 투출하게 되면 특히나 남명의 경우 이렇게 수운 갔을 때 수가 많아지는 것은 썩 좋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명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갑신시도 화가 없다 하더라도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여자의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임신 대운을 지나면 바로 목화운이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하고 화가 없다 하더라도 이 화는 대운에서 충분히 들어오거든요. 벌써 이만큼이나. 그래서 이 정도 경우에 여자 같은 경우는 저는 갑신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병술시가 되면 그건 진술충이 되겠죠. 진술충이 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해진다라고 보겠고, 그 다음에 특히나 여명 같은 경우 병화가 천간에 수출되는 것은 결코 좋게 보이지 않는다 정도. 정해시 같은 경우요. 그냥 그럭저럭 정축하고 정해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축은 경금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해수는 경금의 기운을 설하기 때문에 좀 서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딱히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뭐 남자 같은 경우 신사시, 여자 같은 경우는 갑신시 정도, 그다음에 정축시는 뭐 남녀 불문하고라도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시인데, 병술시만큼은 특히나 여자 같은 경우 병술시만큼은 좀 피하는 것이 좋은 생시라고 보여진다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남자도 병술시 제가 봤을 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후의 의미는 있긴 하지만 역시나 진술충이라고 하는 토충이 있게 되면 경금 입장에서는 저 토로 인해서 좋은 덕을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금요일 행복한 불금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주말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